예, 무역계약론 제6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무역의 의의를 이제 이 섹션에서 배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무역계약론에서는 이제 무역의 의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 무역계약에 들어가는 용어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쭉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용어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무역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지 이제 결국은 이제 계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역 절차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의 어떤 이런 디테일들을 이해할 때 결국은 이제 우리가 무역 절차를 무역 계약을 올바르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개념이 되겠죠. 자. 어쨌든 뭐 그런 개념 하에서 이제 무역의 의의에 대해서 지금 지난 시간에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무역 거래는 처음에 해외 시장 조사부터 시작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계약 상대방을 선정하고 신용 조사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무역 마케팅하고 무역제의 및 수락, 청약 및 성납, 그 다음에 계약 체결, 계약 이행, 계약 이행에서 이제 물품 선적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하고 계약 내용이 좀 이제 불만스럽다 할 때는 클레임 및 분쟁 해결 등의 일련의 이제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무역 거래에서는 당사자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거나 국경을 넘어 물품이나 그 다음에 용역이 제공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거래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험 및 분쟁, 위험이라는 것은 페이먼트에 대한 위험이죠. 돈을 받는 것에 대한 위험, 그죠? 및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겠죠. 그 다음에 분쟁 해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초래됩니다. 우리가 국경으로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분쟁이 생긴 경우에 여러 가지 장벽이 있죠. 언어 장벽도 있고 법률 장벽도 있고 그죠? 법률 관할권을 어디를 하느냐, 또 이제 법률을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 이런 데에 대한 사전에 이제 철저한 악유가 없으면은 어떻게 된다? 힘들어집니다. 그죠? 그렇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방안 이렇게 어떤 위험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위험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죠.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눈앞의 것만 쫓게 됩니다. 이제 당장 어떤 계약, 그죠? 그러면 당장 저 계약을 해서 우리 회사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다. 당장 우리가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것은 뭐 이렇게 해서 저런 이제 저것과 계약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돈을 좀 확보를 하면은 뭐 회사가 좀 힘든 것도 극복이 되고 뭐 대부분 그렇습니다. 뭐 사람 사는 게 똑같기 때문에 회사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런 식 때문에 우리가 계약을 꼼꼼하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꼼꼼하게 하자 하면은 상대방이 그걸 싫어하겠죠. 그죠? 계약이라는 것은 서로의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100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가 무한대로 가서 자기들이 습득할 수 있을 만큼 습득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100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서로 간에 뭐 저걸 하는 거죠. 서로 간에 이제 관계를 서로 간에 이득을 갖다가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한쪽이 많이 가져가면 자연적 한쪽이 덜 가져가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처음에 계약을 하고자 할 때 이제 자기가 좀 불리하잖아요. 아무래도 파는 사람이 불리하죠. 사는 사람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그렇지 이제 일종의 갑이잖아요. 그러면 뭐 갑을이란 말을 쓴다는 것이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뭔가 우위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보통 보면 이제 선택의 폭이 넓은 사람들이 갑이 많죠. 근데 여긴 경우도 있습니다. 갑이지만 자기가 사야 되지만
이 사람 아니면 팔 사람이 없는 경우에 가벌이 바뀌는 거죠, 사실은. 그죠? 보통 이제 사는 사람이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선택권이 넓다 이래서 우리가 이제 갑이라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물건이 이제 제한적으로 독점적이나 아니면 과점적으로 공급될 때는 갑과 을이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 내가 이제 당장 팔기가 급하니까 계약서 내용을 조목조목 두지 않고 만약에 어떤 계약을 체결했다 하면은 나중에 지금 아쉬운 것에 몇 배를 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런 이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려운 것보다 더 어려워져서 결국은 이제 지탱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지만 나중에 분쟁이 되었을 때, 특히 국제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분쟁이 되었을 때 그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치가 필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계약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계약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나중에 계약에 이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는 결국에 이제 나중에 발생될 그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감소시켜야 한다. 그죠? 그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이 모든 어떤 그 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비록 계약이 어떤 조금 가능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보다 더 완벽하게 하려는 그러한 이제 준비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00년대부터는 미국과 중국의 양강구도가 형성돼 있죠. 그죠? 완전히 이제 G1, G2가 된 겁니다. 그죠? 일본은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침체를 면치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뒤로 밀려나기 시작했고, 중국과 미국이 양강구도로서, 그죠? 이제 그 글로벌 동상을 주름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상품 수입과 서비스 수출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죠. 그리고 상품 수입이 이제 상품 수지, 즉 무역 수지에서는 상품 수지에서는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미국은. 그렇지만 서비스 수출에서는 항상 우위를 점하고 있죠. 중국은 상품 수지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던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1948년 가트 이후에 40년 정도 지속되어 오던 이제 가트 체제가 1995년 WTO 출범에 따라서 무역 장벽이 철폐되고요. 그 다음에 자유무역이 강화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금은 급속히 증가하였고요. 그 다음에 2017년 기준 세계 상품 무역과 서비스 무역 각각 17조 달러. 그죠? 17조 달러. 그러면 뭐 엄청납니다. 17조 달러라는 것은 우리가 1경 7천조 정도 되는 거죠. 1경이랍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17조 달러, 그러니까 이제 큰 거죠. 그다음에 이제 5조 달러, 그죠? 그러면 5천조 정도 되겠죠. 달러를 이제 기록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2017년 기준은 그렇다, 그죠? 그 다음에 1977년 12월 5일 날 우리나라는 100억 달러다, 그죠? 이제 우리가 100억이라면 거의 한 10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0조 수출을 달성했다는 겁니다. 그죠? 10조 정도의 수출을 달성했다. 1977년. 그래서 뭐 빵빠레 울리고 야단났죠, 그때. 수출 10조 달러, 그죠? 그거 뭐 빵빠레 울리고, 야단났습니다. 그죠? 자, 그날 기념해서 이제 12월 5일을 우리가 무역의 날로 지정해서 이제 이후 1995년에는 1000억 달러, 그죠? 거의 뭡니까? 10배 정도 비약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죠? 불과 20년 만에 아주 큰 겁니다. 10배 성장한 거는. 그 다음에, 여기 선임자 이제 100조 정도 한 거죠. 100조, 그죠? 100조. 그 정도 했다. 그 다음에 2012년에는 이제 500억 달러, 5천억 달러, 그 다음에 이제 2011년에는 세계 9번째로 무역굴로 이제 1조 달러, 그죠? 1조 달러. 그러면 이제 1000조 정도를 했다는 거겠죠, 그죠? 1000조 달러를 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015년도는 세계 수출 규모는 6위를 기록해서 일본 바로 뒤입니다. 아주 크죠, 그죠? 그렇게 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수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수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죠? 수출이 아니면은 우리나라는 지탱이 불가능하다. 그죠? 왜냐하면 전체 생산, 즉 GDP에서 차지하는 GDP에서 교육으로 인한 생산량이 결국은 60에 70% 된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무역 의존도가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무역, international trading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 이렇게, international trade란 뭐냐. 서로 다른 국가 간의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다. The transaction of good or service between different countries. 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ifferent country, between different countries. 다른 나라 간의, 그 다음 뭐냐면, transactions. 거래란 이야기죠. of goods and services. 서비스와 상품의 교역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무역이다라고 이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경을 넘어선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그럼 이제 요런 부분들이 이제 또 exchange of goods or services across national boundaries 됐습니다. across national boundaries. 그러니까 national boundary를 across한 그러한 service and goods의 exchange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경을 넘어선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로 정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외무역법 2조에서 이제 보통 무역이란 물품, 그 다음에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의 수출과 수입을 통틀어서 우리가 무역이라고 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계무역기구, WTO의 규율 대상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상품무역, trade in goods, 서비스무역, trade in service 및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아까 이야기했죠. trade related aspec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 이것도 이제, 그죠? 아까 이야기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수입출과 수입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걸 우리가 이제 무역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대무역법에서요, 수출과 수입, 그죠? 대무역법 시행령 2조. 자, 거기서는 이제 이 물품과 용역과 이러한 것들의 데피니션이 있습니다. 시행령이라는 것은 대통령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법률 바로 밑에 그 법률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거죠. 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물품, 대무역법에서는 시행령 2조의 물품이란 것은 그럼 어떤 걸 물품이라고 하냐?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은 수출이다 이렇게 하고요.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은 수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물품의 이동을 기준으로 하여서 거래 주체는 수출입의 결정에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물품의 이동을 기준으로 하고 거래 주체는 수출입, 즉 당사자들은 이게 외국에 있고 국내에 있고 이거는 이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물품이 이동해야 된다. 물품이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역이란 것은 뭐냐? 기본적으로 거주자는 자기 나라에 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본국에 해당국에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면, 자, 비거주자의 definition, 즉 정의와 거주자의 정의가 또 있습니다. 자, 거주자라도 6개월, 3년 이상 나가 있던가, 비거주자라도 국내에 6개월 이상 있던 거주자가 되고, 이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definition은 이제 대무역법에 또 그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면 수출이죠. 그죠? 그 다음에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면 수입이 된다. 자, 그러니까 결국 거래 주체를 기준으로 한다. 뭐로? 용역은 거래 주체가 비거주자냐, 거주자냐. 아까 상품하고 틀리죠. 상품은 자,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이 모두 같은 나라에 있어도 이 상품이 다른 나라로 건너 들어가 버리면 이거는 수출이 됩니다. 그거는 일종의 이제 무역에서 이야기하는 물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와는 달리 용역은 사람이
다른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그죠? 사람이 다른 곳에 있어야 된다. 아까 이제 그 물품은, 물건이 서로 바운드리, 그러니까 서로 국경을 넘어야 되는 거고, 용역은 사람이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거주자는 어떻고 비거주자는 어떻고, 이거는 또 대무역법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거주자는 원칙적으로는 국내에 있는 사람이고, 비거주자는 이제 국외에 있는 사람이죠.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인데, 이제 비거주자도 일정한 요건이 되면 국내에 오면은 거주자가 되고요. 또는 이제 국내에 있는 사람도 일단은 요청이 어떤 요건이 안 되면 비거주자로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어쨌든 비거주자와 그 사람이 어떤 상태로 분류가 되든 간에 비거주자로 분류된 사람과 거주자로 분류된 사람 간에 뭐였다고요? 거래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 간에 이제 용역을 적용하면 수입과 수출이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거래 주체, 즉 당사자를 기준으로 해서 하면 제공 장소는 수출입의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거주자하고 거주자하고 같은 나라에 있죠. 같은 나라에 있어도 뭡니까? 이거 같은 나라에 있어도 이 둘 사이에 서비스가 제공되면 수입 수출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국내에 있는 외국인한테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럼 그것은 뭡니까? 이게 국경을 넘어간 건 아닙니다. 용역이. 그렇지만 상품은 반드시 국경을 넘어가야 되지만 서비스는 이 사람이 비거주자이면은 예를 들어서 국내에 있는 미군에게 어떤 물건을 팔았다. 그죠? 국내에 있는 외교관에게 팔았다. 어떤 용역을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면 그 자체도 수출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 사람 밖에 안 있어도. 그 다음에 무채물이죠. 그죠? 무채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을 인도하면 수출이고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을 인도하면 수입이 된다. 이거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결국 뭡니까? 당사자주의죠. 그죠? 그러니까 당사자주의이기 때문에 이 역시 장소를 문제 삼지 않는다. 이것도 행위 주체자 간에 주체자가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같은 장소에 있지만 어떻게 무채물이 이전된다면 이것은 또 수출과 수입이 된다. 그렇게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인도 장소는 수출입 결정에 영향이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없다. 자, 이해하시겠죠? 이 부분을 우리가 수출에 가서 무조건 외국으로 나간다. 그 상품은 그렇다 이거죠. 근데 대신 서비스나 그 다음에 무채물 같은 경우에는 굳이 나가지 않아도 이 사람이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국내에서 거래돼도 수출이 될 수 있고 수입이 될 수 있다. 이런 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효의 개념이란 것은 무효 개념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물품 아까 하셨죠. 그 다음에 용역, 그 다음에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이죠.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품은 이제 어떤 것입니까? 물품은 구스는 자동차, 그다음 전기제품, 화학제품, 원유, 가스 등 건물, 토지, 화폐는 거기에 이제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물품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용역은 서비스죠. 컨설팅, 그 다음에 이제 법률 자문, 운송, 기술, 엔지니어링, 건설, 금융, 그 다음에 의료, 이런 거 다, 그죠? 교육, 이런 것도 전부 다 용역에 속합니다. 그죠? 그런 것도, 용역에 속한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은, 소프트웨어, 그죠? 그 다음 소프트웨어 같은 거, 그 다음에 영상물, 영화, 게임 등, 음향, 그죠? 노래 같은 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부, 우리가 이제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소프트웨어, 영화, 게임 같은 영상물, 그 다음에 음향이라든지,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말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언어와 문화의 차이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이게 언어와 문화의 차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무역 거래의 특징을 이렇게 하면 보면은요.
우리 무역이란 것은 결국은 뭡니까? 언어가 틀립니다. 그 다음에 문화적 차이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갖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역 거래는 서로 다른 국가 간의 거래로서요. 거래 당사자의 언어와 문화가 상이합니다. 그죠? 언어도 틀리고 문화도 상이합니다. 이로 인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문화가 틀리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돈 이렇게 결제 상품이 가면 결제를 해줘야 되고 어떤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되고 이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국가들이 있겠죠. 뭔가 이렇게 좀 천천히 주는 걸 갖다가 친밀감이라 느끼고 그러니까 문화가 틀릴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저 사람들은 왜 안 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한쪽에서는 굉장히 좀 괘씸하게 얘기했는데 한쪽에서는 그것이 좀 더 존중한다. 이런 완전 문화가 틀릴 수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보통 백이민족, 그래서 흰옷을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옛날에. 근데 이제 홍콩이나 이런 나라들 흰옷은 바로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우리는 초록은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의 초록은 또 질병을 또 의미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 문화적으로 틀립니다,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 선물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날에다가 초록색의 포장지를 딱 한다든지, 그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입장에서 야 이거 나 죽으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어떻게 완전 문화적으로 갈등을 겪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데서 이제 문화에 대한 것들을 이해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국가의 거래 당사자의 언어와 언어가 또 틀리니까 우리가 이제 영어를 보통 이제 저도 외국인 학생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 학생들인데 우리도 이제 영어를 합니다. 영어를 하는데 우리가 영어가 second language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네이티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영어를 완벽하게 배워도 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학생들이 와서 교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수님 정말 어렵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하죠. 아이고 이 학생이 외국인 학생이니까 우리말을 어떻게 존대법까지 그걸 하겠냐. 의사소통만 하는 것만 해도 기특하다. 이렇게 하죠. 그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선생한테, 당신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했을 때, 우리가 영어로 유했을 때, 이 유가, 외국인한테 유를 하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나라 말을 네이티브 즉 자기 생활말로 안 했기 때문에 이 어감의 차이를 모릅니다. 사실 서로가 처음 만나서 유라고 하는데 이 유가 그 뉘앙스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여러가지 전체적인 언어의 흐름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당신 말이야. 우리는 서로 여기서 당신 말이야. 응? 일말하고 선생님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당신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고 완전히 어감이 틀리잖아요. 그죠? 틀리는데 영어는 좀 유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라고 우리가 말을 해도 좀 찝찝하잖아. 이게 상대한테 어떻게 들릴까? 우리 네이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가 그걸 어떤 필링으로 그걸 받아들이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죠? 잘 모르죠. 우리가 바이링구를 해도 오히려 더 모릅니다. 바이링구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언어를 하나 기본으로 하고 또 다른 언어를 아무리 이제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살아서 그 나라에 적응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언어를 갖다가 뇌에 이렇게 깊숙하게 메모리하고 있는 한계에서는 확신성이 없습니다. 자기가 진짜 네이티브로 쓰는 그 언어 어쩌면 두 개의 언어 모두에 대해서 확신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언어가 내가 쓰는 이 말이 상대에게 공손하게 느껴질 건가 안 느껴질 건가 판단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언어만을 썼을 때 가능합니다. 제가 보긴 그래요. 하나의 언어만을 썼을 때 완벽하게 그러한 언어적 뉘앙스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세컨드 랭귀지로 이제 언어를 하면은 어느 정도 흉내는 내요. 흉내는 내는데 그 흉내 내는 것이 100% 그 사람의 정서를 그대로 뉘앙스를 그대로 캐치했다고 왜냐하면 이 정서는 굉장히 미묘한 거거든요. 다르고 다르고 그 다음에 뒤끝이 다르고 그죠? 그 다음에 또 표정에서 또 다르고 그죠?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종합적으로 그 스스로에게 와서 닿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느낌이고 심지어 우리말로 하는데 저게 나를 칭찬하는 건지 아니면 나를 시닉하는 건지 그 의미를
애매한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 정도도 우리가 완전 네이티브로 사는데도 사실은 분간하기 힘듭니다. 그죠? 그런데 하물며 세컨 랭귀지로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때로 보면은 뭐 교수님 뭐 시험 어렵다 이런 식으로 그죠? 완전 반말 비슷하게. 그 다음에 이제 근데 그 학생은 그게 반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겠죠. 모른다고 그거는 100% 생각해야죠. 우리가 그래서 영어로 다른 사람한테 표현할 때 우리가 그 100% 이 말이 공손하다. 이 말이 내가 공손하게 전달됐다. 그건 개런티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냥 이런 식으로 쓰니까 이게 크게 무리는 안 가겠다 생각하고 그냥 쓰는 거죠. 그죠? 대신에 이제 그 대신에 우리가 태도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런 걸로서 내가 당신한테 offensive 하지 않다. 이게 내가 이거 뭐 당신이 반말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뭐 당신을 멸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 보조적으로 우리가 제스처나 이런 표정동이나 뭐 이런 걸로서 이제 그거를 자꾸 어필을 하면서 언어는 이번에는 엉뚱한 말이 나올 수 있죠. 야, 너 밥 먹었냐? 야, 너 뭐 보기 안 좋다. 이러지만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이렇게 표정을 짓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저걸 나한테 도발적으로 프로보커티브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언어적인 한계 때문에 저랬구나 하면서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모든 걸 종합을 해서.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우리가 이제 선생하고 학생 간에는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의 관계는 사제지간이니까 그게 좋게 보죠. 그죠? 좋게 보고 뭐 이해합니다. 그죠? 학생이 뭐 선생한테 그러겠나. 뭐 지가 예를 들어서 언어가 안 돼서 그러겠지. 이렇게 하는데 비즈니스 하는 데는 뭐 그런 게 없잖아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보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냉정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딱 봐서 이거 자기 스탠더드 아니고 자기의 이득이 아니다 싶으면 바로 거기에 대해서 네거티브나 안티가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 되면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갈등이 생기고 또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요런 의도로 이야기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억수로 뭐 자기들한테 프로테스트 하는 것 같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이 이제 좀 화자가 있다. 근데 요런 부분 좀 아쉽습니다. 이런데 표현은 뭐냐면 이거 뭐 물건을 왜 이따구로 만드냐 이런 표현으로 이제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뭡니까?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 무역이란 것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경험자로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무역을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한 20년, 25년 정도를 제조업을 하면서 무역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여권에 스탬프 찍힐 자리가 없었습니다. 하도 많이 나가니까요. 위에도 찍고 옆에도 찍고 막 이렇게 뭐 온 나라를 돌아다녔어요. 근데 그런데 그렇죠. 근데 이제 무역에서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한번 딱 삐져져 버리면은 한번 딱 이렇게 삐끗해져 버리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납기도 그렇고 물품의 질도 그렇고 자기가 오다 한 대로 안 오든가 아니면 납기가 안 맞든가 아니면 이제 대금 부분도 그렇고 뭐 한번 악유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상거래라는 것 자체가 악유가 벌어지죠. 우리가 속된 말로 우리가 카페에 갔는데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시켜도 아주 각인각색이죠. 어떤 사람은 라떼를 시켰는데 깨끗하게 위에 아트까지 와야지 이게 서비스를 받았다. 이 집 괜찮네. 이 집 좀 손님을 존중하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거품 정도 있고 이렇게 위에 대서 거품만 잘 있고 이러면은 우유만 이렇게 잘 되고 이러면 마실 때 뭐 질만 좋고 하면 좋다 이런 사람이 있고 그죠? 또 뭐 그냥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위에 뭐 그냥 생우유 부어가지고 주도 아이고 마시면 그만이지 뭐 이런 사람이 있고 뭐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그죠? 까다롭다는 이야기죠. 사실은 고객이랑 해서 여러 부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하물 우리가 가서 카페에 가가지고 찬을 마시는 것도 자기가 준 비용만큼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 고객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하물며 무역 같은 경우에는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뭔가 갈등이 안 생긴다는 건 있을 수 없거든요. 근데 갈등이 한번 생기면 무역이라는 게 뭡니까? 격지간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의사소통하거나 아니면 이걸 좀 화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럼 그거 할 거라고 그 나라 가가지고 뭐 화해란 것도 한 번 가고 화해한다고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옆집에 있는 이웃하고도 싸워도 오랫동안 화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화해를 하려면 자주 보고 하다가 기회를 봐가지고 이제 서서서 누그러져야 되는데, 격지간에는 뭐 한두 번 그렇다고 매일 가가지고 뭐 그냥 거기 죽치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무역에서는 한 번 실수하면 힘듭니다. 다시 그 고객을 되돌리기가 저 경험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힘듭니다. 거의 뭐, 그 다음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화해란 것은 보다도 정교한 정서적인 어떤 느낌이 전해져야 되는데요. 그런 정서적인 느낌이 언어도 사실 좀 뭐 그렇게 뭐 잘 모르는데, 그 뭐 둘 다 영어를 잘한다 하더라도 뭐 어떤, 그 다음 또 상대방은 네이티브인데 나는 상당히 우리가 똑같이 한국말로 한다면 그건 조금 좀 틀립니다. 전화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끼리 교류를 한다 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사장님 제가 좀 성격이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 조금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뭐 제가 다음부터 좀 잘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 이 뉘앙스가 쫙 전달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영어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그 뉘앙스를 전달하겠어요. 자신감 있어요?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그 힘들어요. 짧은 시간에. 그리고 더구나 상대가 또 영어를 세컨드 랭귀지로 한다면 상대는 자기도 그 영어를 잘 모르는데 내가 영어로 한다 해갖고 그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런 뉘앙스로 전달돼 갖고 서로의 마음이 얼음 녹듯이 이렇게 눈 녹듯이 녹히겠어요? 안 녹히죠. 오히려 더 의미가 잘못 전달될 수도 있고, 그죠? 또 뭐 이렇게 뭐 드등드등 대다가 오히려 또 이 사람 뭐 나를 멸시하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역을 할 때는 한국에서 내국에서 내국인들하고 거래하는 거죠. 내국 무역할 때 이제 사실 무역이라는 의미라는 지금은 이제 그냥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라고 이렇게 알려있지만 무역은 사실 국내 무역과 국외 무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그죠? 물건을 주고받는 것 자체를 우리가 무역이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내보다 한 10배 정도는 굉장히 이제 그 세밀하게 해야 됩니다. 조그마한 것도 I apologize for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조그만 실수도 상대의 양해를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에게 그런 거 하려면 여러분들 이제 무역용어 같은 부분에서도 아주 여러 가지 센텐스들을 잘 갖고 있어야 됩니다. 공손하게 표현하는 법, 그죠? 자기를 낮추면서 겸손하게 표현하는 법, 그죠? 뭐 그런 것들, 상대에게 용서를 구하는 법, 뭐 이런 것들을 센텐스를 거의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뭔가를 하나하나 할 때마다 우리는 뭐 저 사람이 이해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역에서는 그게 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완전히 그 자체를 도발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미리 우리가 뭘 하나를 변경을 하겠다 이런 거 문구 하나를 하거나 또는 바꾸거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하여튼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과 조그마한 변화가 있어도 그거를 미리 in advance 하여서 consideration을 얻어야 되고 apologizing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주 습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무역에 있어서 고객과의 어떤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한번 틀렸다, 삐걱했다, 그러면 속된 말로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100배 여러분들이 잘 keep in mind 해야 됩니다. 잘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높은 분쟁 가능성, 무역거래는 해상수익 비중이 높죠. 그래서 해상 사고도 많이 납니다. 해상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제 해상 의존수익이 있고요. 또 분쟁 가능성이 높다. 아까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왜 그렇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법률, 언어, 관습 문화. 특히 언어, 관습 문화. 이것 때문에 분쟁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완전히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자, 내가 이렇게 보니까 상대가 이제 빨간 걸 원했어요. 빨간 거. 중화권에서 빨간 걸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빨간 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빨간 거 다시 떨어져서 그러면 야, 이거 빨간 거보다 내가 보니까 흰색이 어쩌 너무 우리 한국에서는 너무 잘 나가, 흰색이. 흰색을 보냈어요. 근데 그 나라에서 흰색은 굉장히 슬프고 그 다음에 그런 수동적인 색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불길한 그런 것을 갖고 온다.
그러면 뭐 노발대발 하겠죠. 야, 내가 언제 흰색을 갖다가 너희들한테 주문을 했냐.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또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야, 흰색이 어땠어? 여기는 잘만 팔리는데 이렇게 되죠. 그러면 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는 흰색을 가져가 트집을 잡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요. 문화를 모르니까 그죠? 색깔도 그렇고 그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식문화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인간관계의 문화라든지 그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마케팅, 국제 마케팅이죠. 그런데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습득이 잘 돼야 되겠다, 그죠? 잘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무역거래의 특징은 외국화를 수입한다는 거, 수반한다는 거죠. 자, 무역거래는 외화로 계약을 체결하므로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 나중에 환위험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배우겠습니다. 그때 이야기하고 하여튼 환율 변동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 관습성이 있다. 그죠? 국제 관습에 따라서 그 관습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따라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국제관습법도 이제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무역거래는 언어, 관습, 문화 등의 차이로 분쟁성이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국제적 통일 규칙을 제정하겠죠. 그죠? 통일 규칙. UCP 600, 인코텀스 2020까지 지금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상품 무역에 관한 비엔나 협약, 그죠? CISG.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 세 개가 국제 관습.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요거는 이제 통일 규칙입니다. 그래서 통일 규칙. 요 UCP 600은 신혼장 통일 규칙, 그죠? 인코텀즈 같은 것은 이제 해상 운송에 있어서 일단 규칙이죠. 그다음에 이제 상품의 교육에 관한 규칙. 요 세 개가 이제 국제 어떤 무역에서 국제 규범의 어떤 하나의 준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 이제 훌륭한 우리가 트레이더스가 되는 거죠. 트레이더스. 그죠? 트레이더스. 아주 트레이더스란 말은 아주 멋진 말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그게 뭐 어떤 우리 국내에서는 그 어떤 직업이나 그 어떤 역할보다도 애국자가 바로 트레이더스입니다. 그죠? 트레이더스다. 그래서 국내 것을 외국에 수출해가지고 국내에 어떤 돈을 벌어오고 또 역으로 국내에 필요한 원자재 이런 것들을 이제 수입해가지고 수출에 이제 이바지하는 거죠. 그런 이제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는 것. 진정한 이제 뭐냐면 거래자가 되는 거죠. 그죠? 거래자. 거래자라는 말은 뭐 그 어떤 잡보다도 멋진 겁니다. 멋진 겁니다. 그죠? 또 우리가 거상이라는 것은 모두 다 이제 트레이딩에서부터 왔습니다. 그죠? 트레이딩에서부터 무역으로부터 오는 거죠. 돈을 크게 모은 사람들은 모두 무역에서부터 오는 거죠. 그죠? 그거를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트레이더스의 후계자다. 그래서 이제 우리 트레이더스의 우리는 어떤 그 명예를 갖고 있죠. 그죠? 그래서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트레이더스가 돈을 못 벌으면 뭐 지함은 여기서 국내에서 좋은 어떤 뭐 명망받는 이런 잡을 갖고 있어도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결국은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것은 트레이더스다. 그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무역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무역이 어떤 거냐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무역이 어떤 것이냐. 상품을 옮길 때의 무역은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서비스와 그 다음에 무채물을 갖다가 거래할 때의 무역은 어떤 것이다. 그래서 자, 그러면 무역 계약은 뭡니까? 이러한 무역이라는 거, 우리가 무역, 즉 대무역법에서 정의한 이러한 무역과 관련된 계약이다. 거래와 관련된 계약이다. 이렇게 그것이 바로 무역 계약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무역 거래는 물품 매매 계약이죠. 그래서 우리가 contract for sale of goods가 됩니다. contract for sale of goods. 그죠?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 계약, 또 서비스 컨트랙트고, 그죠? 그 외에 뭡니까? 서비스 제공 계약이 혼합된 계약, 그죠? 뭐, 물품 계약과. 자, 우리가 이제 물건을 갖고 하는 거는, 뭡니까? 시멘트 가고 철근 가고 다 가죠. 그러니까 이건 상품 계약인데, 그걸 만드는 거는 우리가 기술 아닙니까? 기술. 그거는 서비스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혼합된 계약이죠.
프란트 수출이라서 건설공사, 그 다음 같이, 그죠? 주된 무역계약 이행을 위한 보조계약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무역계약과 관련된 계약이죠. 그러다 신용장, 이행, 성보정, 대금, 직업보정, 그 다음에 보험계약, 운송계약, 이런 것들은 전부 무역과 관련된 계약이다. 그죠? 그래서 넓은 의미 무역계약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6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